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단위와 차원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출제 예상 문제라고 나와 있지만 이 구성은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출제 예상 문제라고 좀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분명히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중 동점성계수의 차원을 옳게 표현한 것은 단 질량은 m, 길이는 L, 시간은 T로 표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동점성계수는 아직 저희가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동점성계수의 단위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단위를 갖다가 차원으로 이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자, 1번 문제에서는 자, 동점성계수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니까 먼저 동점성계수라는 단위를 이제 모르셔도 뒷부분에 할 거예요. 자, 동점성계수의 그 단위가 뭐냐면 동점성계수는 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단위가 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동점성계수의 단위예요. 이 단위를 이제 뭘로 바꿔주는 거냐? 바로 차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차원으로. 자,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자, 미터라는 거는 길이죠, 길이. 자, 길이니까 길이의 차원은 L이에요, L. 자, L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세크는 시간이니까 T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 1승. 그래서 동점성계수의 자, 절대 단위의 차원은 바로 L 제곱 T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고요. 그럼 2번 문제. 자, 시간 델타 T 사이에 물체의 선 운동량이 델타 P만큼 변했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P는 무엇을 뜻하는가? 자, 이거는 단위를 해석해서 그 단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델타 T분의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 분의 바로 선 운동량의 자, 변화가 되는데 먼저 델타 P 자, 이게 뭐라고요? 예, 운동량. 자, 운동량 같은 경우는 뭐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자, 이게 바로 운동량의 단위예요. 운동량의 단위고요. 자, 델타 T는 뭐예요? 시간의 변화량이니까 바로 그냥 세크죠, 세크. 시간의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P다. 자, 이거를 단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단위 보세요. 자, 운동량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고요. 자, 델타 T는 단위가 세크입니다. 세크.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자, 요 세크 이거를 자, 더 알아보기 쉽게 자, 분수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분수로. 자, 보세요. 아래다 쓸게요. 자, 이거를 이제 분수로 만들어주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요 세크는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아래 내려간다는 거예요. 분모. 곱하기 세크 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자, 보시면 킬로그램 미터가 되고요. 퍼 세크 둘 다 분모에 있잖아요. 그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건 뭐예요?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죠. 질량의 단위. 그죠? 그리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은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가속도. MA 뭐예요? F는 MA. 그죠? F는 MA.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은 뭐의 단위다? 이것은 바로 힘의 단위다라는 거죠. 힘의 단위.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힘이 답이 되는 겁니다. 힘의 단위가 돼요. 자, 그 다음 3번. 다음 중 점성계수의 차원은 어느 것인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성계수를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뒤에 배울 거니까 일단 점성계수의 단위를 설명을 드릴게요. 점성계수 뮤예요, 뮤. 자, 점성계수의 단위는 뭐냐면 킬로그램 절대 단위로 했을 때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입니다. 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점성계수의 단위인데 이 단위만 알고 있으면 차원으로 바꾸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자, 이거를 차원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차원으로.
자,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니까 M. 그 다음에 미터는 길이의 단위니까 L의 마이너스 1승이죠. 분모에 있어요. 분모. 그 다음 세크는 시간의 단위니까 T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승입니다.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성계수의 차원은 뭐다? M, L 마이너스 1승, T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답이 있겠네요. 4번. 이런 식으로 차원으로 바꿔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같은 단위가 아닌 것은, 자,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같은 단위가 되고 2개는 하나는 다른 단위인 거예요. 다른 걸 찾으시면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1번은 뭐예요? 1번. 1번은 지금 줄입니다. 줄. 자, 1의 단위입니다. 야,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예요. 줄은 뭐라고요? 뉴턴 미터입니다. 뉴턴 미터. 이거는 이제 전기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1줄은 뉴턴 미터. 자, 2번. 자, 2번은 단위가 킬로그램 킬로그램 곱하기 자, 제곱미터 퍼 바로 세크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자, 1뉴턴은 자, 보세요. 1뉴턴은 1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거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단위를 한번 자, 분리해 볼게요. 분리. 자, 어떻게 분리할 거냐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지금 미터 제곱이죠. 그죠? 제곱미터죠. 그럼 뒤에다가 미터만 하나만 떼 놓을게요. 그럼 곱하면 미터 제곱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뉴턴이에요, 뉴턴. 그러면 결국 이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같은 단위네요. 그죠? 뉴턴 곱하기 미터. 뉴턴 곱하기 미터. 그럼 똑같은 단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파스칼 곱하기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여기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의 단위예요. 압력의 단위. 자, 압력의 단위니까 이거는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죠?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입니다. 그죠? 파스칼이 뭐라고요?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랑 똑같은 단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뉴턴 퍼 제곱미터 곱하기 세제곱미터가 있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요 제곱미터하고 요 세제곱미터가 약분이 돼요. 이거는 분모에 있고 이건 분자에 있으니까 요 미터가 하나 남겠죠. 분자에.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됩니다. 어때요? 다 똑같죠? 1, 2, 3번. 뉴턴 미터, 뉴턴 미터, 뉴턴 미터. 그럼 1, 2, 3번 다 똑같은 단위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4번은 뭐예요? 4번. 4번은 뉴턴 곱하기 세크. 그래서 옳지. 그 나머지와 다른 단위는 요 4번만 옳지 않다. 그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같은 단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다음 5번. 점성계수의 단위로 사용되는 푸아즈의 환산 단위로 옳은 것은, 자, 푸아즈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이 단위는 점성계수를 나타내주는 단위이긴 한데,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린 적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점성계수의 단위가 뭐냐? 1푸아즈. 자, 1푸아즈는 자, 1푸아즈의 단위는 0.1. 잘 보세요. 0.1kg per 미터 세크입니다. 자, 이게 바로 1푸아즈의 단위예요. 1푸아즈 0.1kg per 자, 미터 세크인데 지금 이제 보기를 보시면 뭐 뉴턴도 나와 있고 뭐 다인, 뭐 제곱 센티미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인이라는 게 뭐냐? 다인. 자, 1다인은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이에요. 아시겠죠? 1다인이 얼마라고요?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 다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뉴턴은 1kg 곱하기 뭐라고 했어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죠? 제곱이라고 했어요. 1뉴턴은. 그럼 여기서 지금 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것은 MKS 단위겠죠?
MKS 단위죠. 그죠? 그럼 이 단위를 CGS 단위로 바꿔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킬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램으로 바꿔주고요. 미터는 센티미터. 총 똑같죠? 세크 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이게 바로 다인이에요. 다인. 1다인. 그래서 MKS계로 쓰면 뉴턴이고요. CGS계로 바꾸면 다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랑 다인은 똑같이 뭐 힘, 무게의 단위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뉴턴과 다인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뉴턴과 다인의 관계. 자, 보세요. 자, 킬로그램이에요. 요 그램이에요. 자, 킬로그램은 그램의 몇 배입니까? 몇 배입니까? 1000배. 그죠? 1000배예요. 그 다음에 미터랑 센티미터 보세요. 미터는 센티미터의 몇 배예요? 몇 배? 100배. 그쵸? 1미터가 100cm니까. 그럼 여기는 100배입니다. 10의 제곱.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1뉴턴은 자, 다인의 몇 배라고요? 다인의 10의 5승입니다. 3승이랑 2승이니까 더하면 5승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뉴턴은 10의 5승 다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1다인의 몇 배? 몇 배? 10만 배. 10만 배가 1뉴턴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계셔야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포화전은 이제 점성계수의 단위이긴 한데 바로 0.1kg/m 세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풀려면 이제 뭐를 바꿔줄 거냐면 바로 이 절대 단위 있죠. 절대 단위.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꿔주냐? 자, 절대 단위를 뭘로 바꾼다고요? 중력 단위로 바꿔준다고요. 잘 보세요. 자, 킬로그램은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미터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 킬로그램 대신에 이 단위를 대입하라고요.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꿀 거니까요. 자, 그럼 얼마가 되냐? 자, 얼마 되나 보세요. 0.1에 킬로그램 대신에 이걸 대입하세요. 뉴턴 세크 제곱 퍼 미터. 됐죠? 여기 뒤에도 뭐가 있어요? 퍼 미터 세크 있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헷갈리니까 이거를 이제 분수식으로 나타내볼게요. 분수식으로. 자, 킬로그램 대신에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뉴턴 세크 제곱 퍼 미터. 됐죠? 곱하기 뭐가 있다고요? 미터 곱하기 세크가 분모에 있다고요. 분모에. 그럼 여기는 미터 곱하기 세크 분의 1인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약분해볼게요. 약분. 자, 여기 세크 약분 됐어요. 그죠? 그럼 남는 건 뭐냐? 남는 건 0.1 뉴턴 세크 퍼 자,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보니까 보기에 이러한 답이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걸 바꿔줘야 돼요. 자,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제곱미터를 이제 뭘로 바꿔줄 거냐면 왜? 다인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단위가 뭐예요? 지금 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입니다. 센티미터. 그죠? 자, 이거 바꿔볼게요. 자, 제곱미터를 갖다가 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1미터가 얼마라고요? 100cm입니다. 맞죠? 1미터는 100cm예요. 그럼 양변을 제곱해 보세요. 그럼 1제곱미터는 얼마가 돼요? 1제곱미터는 얼마? 10,000제곱센티미터. 즉 10의 4제곱 제곱센티미터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제곱미터 대신에 누구를 줄 수 있다? 10의 4제곱 제곱센티미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0.1 뉴턴 세크 퍼 10의 4제곱 제곱센티미터가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10의 4제곱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분모에 있죠? 자,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로 올리면 잘 보세요. 0.1 뉴턴 세크 분자 올리면 얼마 된다?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 센티미터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10의 4제곱분의 1이 얼마예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것을 이제 분자로 올릴 때는 이 지수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자, 그럼 결과적으로 자, 보세요. 0.1이죠. 0.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10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해보세요. 얼마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맞죠? 곱하면. 응?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곱하기 세크 퍼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1다인 여기네. 1다인은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다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인이에요, 다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다인 곱하기 세크 퍼 제곱 센티미터가 바로 1포아즈의 단위랑 똑같다는 거죠. 보기를 보시면 이 단위가 있어요. 그죠? 답은 4번이 바로 포아즈의 단위를 환산한 단위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6번. 자, 물탱크의 바닥에 설치된 수도꼭지를 통해 흘러나오는 최적 유량은 물 깊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자, 식이 나와 있어요. Q는 K 루트 H라고 식이 나와 있네요. 자, 보세요. Q는 K 루트 H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비례상수 K의 차원을, 여기 있죠? 비례상수 K. 비례상수 K의 차원을 MLT. 자, 표현하고 싶대요. 그때 MLT의 지수가 A, B, C라고 했을 때 그때 ABC의 합이 얼마냐? 저기 뭐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 단위를 차원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잘 보세요. 자, ABC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비례상수 K의 차원이라고 했죠? 그럼 이 식을 변형해 볼 거예요. 변형. 자, 어떻게 변형하냐? 자, K는, 자, 일단 요 단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유량의 단위는 아직 안 배웠어요. 유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유량의 단위가. 자, 그리고 비례상수 K는 아직 모르죠. K 곱하기 자, H는 뭐예요? H는 길이입니다. 길이, 높이. 그러니까 미터니까 요거는 루트 미터가 되는 거죠. 루트 미터. 근데 여기서 이 루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지수로 바꿔주면 얼마가 돼요? 지수로 바꿔주면 루트 M은 M의 2분의 1승 되는 거죠. 루트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승이에요. 루트라고 하는 것이. 자, 그때 이제 식을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K, 지금 비례상수 K의 차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례상수 K의 단위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위를. 자,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자, K는 M의 2분의 1승분의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돼요. 이렇게. 그죠? K의 단위를 구해야 되니까 요 유량의 단위에서 바로 M의 2분의 1승을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요 세크라고 하는 건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요 세크를 이렇게 분모로 내릴 거예요. 보기 쉽게. 그죠? 이렇게 내릴 거예요. 자, 그럼 보시니까 자, 세제곱미터가 있고 여기는 M의 2분의 1승이 있어요. 그럼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밑이 같을 때는 지수끼리 뭐 할 수 있다? 지수끼리 뭐 한다? 나눌 때는 빼주는 거예요. 자, 빼주면 요 식이 뭐가 되냐면 자, 미터에 3 빼기 2분의 1이죠. 3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되는 거죠. 그죠? 3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되고요. 그리고 S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S는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S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비례상수 K의 단위가 지금 구해졌어요. 단위가. 그죠? 구해졌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이 비례상수 K의 단위를 봤더니 뭐가 없어요? 질량. 그죠? 질량 단위가 없죠? 질량의 단위가 없으니까 M은 0제곱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M의 0제곱이 1이잖아요. 1. 그리고 L. 길이는 2분의 5승이죠? 2분의 5승. 시간. T는 얼마나?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차원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A의 값은 0이네요. A의 값은 0. B의 값은 2분의 5가 되고요. 2분의 5. 그리고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거 다 더해보세요. 더해보면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에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이 단위를 차원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 문제에.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물이 상온 대기압에서 완전히 증발하여 같은 조건의 수증기로 바뀌었다면 부피는 약 몇 배로 증가하는가? 단, 물의 밀도는 1000kg/s 세제곱미터, 상온 대기압에서 수증기 1몰의 부피는 22.4L라고 자,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뭐를 구하는 거냐면은, 자,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로 변했을 때, 자, 최적이 부피가 몇 배로 증가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자, 뭘 아셔야 되냐면, 일단 수증기의 분자량부터 아셔야 돼요. 수증기, 물. 자, 물의 분자량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분자량. 자, 물의 분자량을 알려면은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각각의 원소 있죠? 수소 원소가 있고요. 산소 원소가 있어요. 그때 각각의 원소에 대한 원자량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수소는 원자량이 1이고요. 그리고 산소는 원자량이 16이에요. 16. 그러면 수증기 H2O의 분자량은 자, 수소의 원자량이 1이라고 했죠. 1 곱하기 몇 개? 2개. 더하기 산소의 원자량은 16입니다. 16. 이렇게 더해주면 18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증기의 분자량은 18이 되는 겁니다. 18. 근데 여기서 이제 단위를 따지면 수증기 분자량이라는 것은 단위가 kg/kmol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kg/kmol. 이게 분자량의 단위예요. 자,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수증기의 밀도 한번 구해볼게요. 수증기. 자, 수증기의 밀도를 구할 겁니다. 수증기의 밀도. 그럼 수증기의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 수증기의 밀도는 자, 문제의 조건에서 수증기 1몰의 부피, 1몰의 부피가 얼마라고 했어요? 22.4L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얼마냐? 22.4L/몰 분의 자, 뭐냐? 여기는 수증기의 뭐야?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죠?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분자량도 질량이라고 했죠? 얼마? 여기는 18kg/kmol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밀도를 구할 때. 그럼 여기서 이 리터를 갖다가 뭘로 바꾼다?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몰이죠, 몰. 자,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 곱할 거냐면 1000을 곱해요, 1000. 자, 1000을 곱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돼요? 몰이 km몰 되겠죠? kg는 10의 3승이니까 km몰이 되고요. 여기도 곱하기 10의 3승 하실 거예요. 분자 똑같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1000리터가 얼마예요? 1000리터가 바로 1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1000리터가 얼마라고요? 1세제곱미터가 돼요. 그럼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 이 식이 보세요. 22.4 세제곱미터 per kmol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10의 3승 곱하기 리터가 뭐라고요? 그게 세제곱미터라고요. 이렇게. 자, 요거 분의 18kg/kmol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 kmol이랑 kmol은 약분되겠죠. 단위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남아있는 거는 자, 얼마가 남냐면 대략 0.804 kg/s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증기의 밀도가 되는 겁니다. 수증기의 밀도. 자, 이게 뭘 구할 거냐면 자, 부피가 약 몇 배가 됐냐? 부피가. 자, 그럼 이걸 보세요. 자,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죠. 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입니다. 그럼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밀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쵸?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물의 부피분의 수증기의 부피입니다. 물의 부피분의 수증기의 부피. 수증기의 부피가 물의 부피의 몇 배가 되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물의 부피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물의 부피분의 수증기 부피예요. 그런데 밀도와 부피는 뭐라고요?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부피를 구할 때는 수증기의 밀도분의 물의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바뀌겠죠? 반비례하니까.
자, 그러면 수증기의 밀도는 0.804가 됐어요. 그 다음에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1000이죠, 1000kg per 세제곱미터. 이걸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125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로 되면 최적이 부피가 대략 1250배 정도로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답이 있고요. 자, 다음 8번. 유체에서의 압력을 P, 최적 유량을 Q라고 했을 때 압력 곱하기 최적 유량과 같은 차원을 갖는 물리량은, 자, 이것도 단위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압력 곱하기 최적 유량이라고 했죠? 압력 곱하기 최적 유량입니다. 그럼 여기서 압력과 유량의 단위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압력의 단위, 압력. 자, 압력의 단위는 뭐예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고요. 자, 곱하기 최적 유량은 단위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입니다. 유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돼요.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좀 보기 좋게 분수식으로 나타내주면 제곱미터 분의 뉴턴 곱하기 세크 분의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약분해 볼게요. 약분해 주시면 제곱미터랑 세제곱미터 약분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뭐가 되냐? 남아있는 거는 뉴턴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남겠네요. 남아있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뉴턴 곱하기 미터가 뭐라고 했어요? 뉴턴 곱하기 미터가 줄이죠, 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줄이에요, 줄. 그래서 이거 뭐냐? 결국 줄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줄이니까 줄 퍼 세크. 그래서 압력 곱하기 최적 유량과 똑같은 게 뭐냐? 바로 줄 퍼 세크. 여기는 바로 동력 단위. 예, 동력의 단위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에 바로 동력이 되는 겁니다. 동력. 자, 다음 9번. 자, 다음 중 물리량과 차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여기서 P는 압력, 그 다음에 ρ는 밀도, V는 속도, H는 높이, 그리고 M, L, T는 각각 질량, 길이, 시간을 나타내주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1번은 지금 뭐냐? 1번은 밀도입니다. 밀도. 자, 밀도를 이제 차원으로 바꿔준 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밀도는 단위가 뭡니까? 단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죠?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럼 이거를 차원으로 바꿔보면 자, 킬로그램은 질량이네요. 그죠? M. 질량 M. 그리고 미터는 길이니까 L의 몇 승?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예요. 분모에 있잖아요. 그래서 밀도의 차원은 ml 마이너스 3승입니다. 어때요? 틀렸죠? 그죠? 1번 틀렸어요.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자, 2번은 로 V 제곱이네요. 로 V 제곱입니다. 자, 보세요. 로는 밀도죠. 밀도. 세제곱미터 분의 킬로그램이에요. 자,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계산하기 위해서. 자, 곱하기. 자, V는 속도. 자, 속도는 뭐예요? 속도는 미터 퍼 세크죠. 단위가 속도 미터 퍼 세크. 그러면 세크 분의 미터. 이거의 뭐라고요? 이거의 제곱이네요. 제곱. 그쵸? 그럼 제곱이면 이 제곱을 갖다가 하나씩 붙일 수 있는 거죠. 제곱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약분하면 자, 제곱미터 약분되죠? 이거 하나 남겠죠. 자, 이거를 바로 차원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차원이에요. 차원. 자, 킬로그램은 질량이니까 M. 미터는 길이니까 L이죠. L.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있어요.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승. 자, 세크는 시간. 그죠? T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답은 2번 틀렸네요. 자,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다음 3번. 자, 3번은 로 GH입니다. 로 GH. 근데 이거는 센스가 있으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로 GH가 뭐예요?
이게 바로 압력이 압력. 예? 여기 압력이 압력. 압력이니까 압력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압력. 그죠? 근데 이걸 모르면 다 구하셔야 돼요. 자, 보실게요. 자, 로는 밀도죠. 밀도.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 자,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H는 높이예요, 높이. 높이니까 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약분해 볼게요. 자, 미터. 자,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약분하니까 여기는 하나가 남겠네요. 이거를 바로 차원으로 바꿔주면 킬로그램은 질량이니까 M. 그죠? 자, 미터는 길이니까 L. 분모에 있어요. 마이너스 1승. 자, S는 시간이니까 T의 마이너스 2승이네요. 자, 보기 보세요. 어때요? 맞죠? 그래서 3번이 옳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4번 볼게요. 4번. 어디가 틀렸는지 4번. 자, 4번은 P분의 로우 V 제곱이에요. P분의 로우 V 제곱. 근데 여기서 P가 뭐라고요? P가 압력이에요, 압력. 근데 여기서 우리 2번에서 자, 로우 V 제곱의 단위 구했죠? 뭐 했어요? 이거. 차원 구했단 말이에요. 차원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 뭐가 나왔냐면은 자, 로우 V 제곱은 킬로그램 그리고 미터 곱하기 세크의 제곱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곱하기 지금 P는 뭐라고요? P는 이거 뭐예요, 이거? 요게 압력. 자, 압력이 압력. 압력 같은 경우에는 뭐냐? 압력은 뉴턴 퍼 제곱미터죠? 예. 압력은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뉴턴 퍼 제곱미터. 근데 아까 3번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압력의 단위라고 했죠?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3번이 지금 압력의 단위니까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나눠주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로 V 제곱은 2번 나왔죠? P는 압력이죠? 로 GH 압력이죠? 어때요? 2번과 3번의 차원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분모 분자의 차원이 똑같다고요. 이건 뭐예요? 다 상쇄돼서 요것은 4번은 차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차원. 예, 차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이 옳게 설명된 겁니다. 자, 10번. 주어진 물리량의 단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4개의 단위가 나와 있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지금 단위가 펌프의 양정이라고 했는데 펌프의 양정이라는 이 단어가 좀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예, 펌프의 양정 같은 경우에는 펌프의 그 동력 있죠, 동력. 펌프의 그 전동기의 동력을 구할 때 이제 필요한 어떠한 값인데 여기서 펌프의 양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양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높이입니다, 높이. 이 수도 높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정의 단위는 자, 미터가 맞고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옳게 된 거예요. 다음 2번에 동압. 자, 동압이에요, 동압. 자, 이 동압은 이제 일종의 압력인데 그러니까 압력에는 동압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정압이 있어요. 그래서 압력에는 전압이 있어요, 전압. 그 전기에서 말하는 전압이 아니에요. 전압은 정압에다가 자, 동압을 합쳐서 이거를 전압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이 동압이라고 하는 것도 압력이기 때문에 이 압력의 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쓸 때는 뭐 파스칼, 뭐 아니면 뭐 뉴턴 퍼 제곱미터 다 똑같은 단위예요. 압력 단위예요.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뭐예요? 뭐 메가파스칼. 똑같죠? 뭐 파스칼이나 메가파스칼이나 이거의 크기의 차이만 있지 똑같은 단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메가파스칼은 요 파스칼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예요? 10의 6승만 곱한 거기 때문에 바로 메가파스칼은 동압의 단위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2번도 맞고요. 다음 3번. 자, 속도 수도입니다. 속도 수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도라는 것이 바로 높이입니다. 높이. 똑같아요. 양정도 높이 미터가 되고요. 이 속도 수도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고요? 단위가 미터가 돼요. 미터. 그런데 이 보기를 보시면 단위가 뭘로 나와 있어요?
미터 퍼 세크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헷갈리려고 낸 거예요. 속도의 단위가 뭐예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맞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속도가 아니라 속도 수두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가 아니라 미터가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단위입니다. 3번. 자, 그 다음 4번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밀도입니다. 밀도. 자, 그럼 밀도의 단위는 뭐라고요?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이기 때문에 바로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만 옳지 않은 단위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다음 11번. 점성 계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M은 질량, L은 길이, T는 시간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점성계수도 마찬가지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자, 지금 우리 단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단위만큼은 이제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자, 점성계수의 단위는 뭐냐면, 자, 점성계수의 단위는 바로 킬로그램 퍼, 자, 미터 곱하기 세크입니다. 절대 단위로 했을 때, 점성계수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예요. 그럼 이거를 차원으로 바꿔보면, 자,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니까 M. 그죠? 되겠죠? 그 다음에 미터는 길이의 단위니까 L. 세크는 시간의 단위니까, 자, T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터와 세크는 분모에 있죠? 분모에 하나씩 있으니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번, 보기 1번은 차원 맞겠죠? 설명 맞고요. 2번,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이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한다. 자, 이거는 유체 이제 공부할 때 공부할 거예요.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온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맞고요. 4번, 공기의 점성계수가 물보다 크다. 자, 여기서 점성계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끈끈한, 어떤 물질의 끈끈한 정도를 나타내주는 이제 그러한 값인데, 어때요? 공기보다는 물이 더 끈끈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공기의 점성계수가 물보다 큰 것이 아니라 물보다 작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다음 12번. 화씨 온도 200F는 섭씨 온도로 약 얼마인가? 이거는 이제 온도를 이제 변환해주는 그러한 문제네요. 자, 보실게요. 자,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제 화씨 온도를 알고 있을 때, 섭씨 온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섭씨 온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9분의 5 곱하기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이 공식에 대입만 하시면 돼요. 왜? 화씨 온도가 문제에 나왔잖아요. 그죠? 자, 대입을 해보면 9분의 5 곱하기 화씨 온도가 얼마라고요? 200F. 200 마이너스 32.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200이라는 값을. 계산해 주시면, 자, 이 값은 대략적으로 93.3도가 됩니다. 93.3도. 자, 이렇게 해서 200도. 자, 화씨 온도 200도를 섭씨 온도로 바꿔주면 93.3도씨가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1번에 있네요. 다음 13번. 자, 동력의 차원을 옳게 표시한 것은, 자, 이것도 차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동력. 자, 동력이에요, 동력. 자, 동력, 파워. 자, 파워예요, 파워. 이 동력의 단위는 뭐냐? 동력의 단위는 바로 줄 퍼 세크입니다. 줄 퍼 세크. 근데 이 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줄은 바로 전기 쪽이나 이제 연력학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줄은 뭐랑 똑같아요? 뉴턴 곱하기 미터랑 똑같잖아요. 그죠? 1줄이 뉴턴 미터입니다. 뉴턴 미터 퍼 바로 세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동력.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뉴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단위예요? 바로 중력 단위입니다. 중력 단위. 중력 단위이기 때문에 이 중력 단위를 뭘로 바꾼다? 바로 절대의 단위로 바꿔줄 겁니다. 자, 어떻게 바꿔주냐? 1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자, 강조했었어요. 그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뉴턴 대신에 바로 요 값을 대입을 할 겁니다. 대입할 거예요. 자, 대입해주면 뉴턴 대신에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자, 세크 제곱은 분모에 있죠? 세크 제곱 곱하기 뭐가 있어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약분을 할 게 있나요, 지금? 약분.
미터 퍼 세크. 자, 약분할 게 있나요? 자, 보세요. 지금 이걸 계산해 주시면 이거는 킬로그램 곱하기 자, 제곱미터가 되고요. 퍼 여기는 뭐가 돼요? 세크의 세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세제곱. 자, 이 단위를 구했으니까 이제 이 단위를 뭘로 바꾼다? 차원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차원으로. 자, 킬로그램은 질량이니까 m. 그죠? 미터는 길이니까 l의 제곱이 되고요. 세크는 초니까 t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동력의 차원은 ml 제곱 t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1번. 다음 14번. 수은의 비중이 13.6일 때 수은의 빛의 적은 몇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인가? 자, 보세요. 자, 빛의 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은의 빛의 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 할게요. 좀 넓게. 자, 14번. 자, 지금 문제에서 수은의 비중이 얼마라고 했냐면 수은의 비중은 13.6이라고 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이 수은의 그 비중을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비중이라는 값을 우리가 공식을 배웠어요. 그죠? 비중은 물의 밀도분의 어떤 물질의 밀도라고 했어요. 그죠? 비중.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의 비중이냐? 수은의 비중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자, 수은의 밀도라고 할게요.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가 있냐? 바로 수은의 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수은의 밀도는 바로 수은의 비중에다가 물의 밀도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수은의 밀도는 수은의 비중 곱하기 물의 밀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은의 비중은 13.6이고요. 그리고 곱하기 물의 밀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암기하셔야 되죠? 암기하셔야 돼요. 물의 밀도는 1000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이게 바로 수은의 밀도예요. 이거 안 곱할 거예요. 이제 보기 보시면 아세요. 보기 보시면 안 곱할 거예요. 그런데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수은의 빛의 적. 자, 수은의 빛의 적 구하래요. 그럼 빛의 적이라고 하는 거는 밀도의 역수라고 했죠. 밀도의 역수입니다. 빛의 적은 밀도의 역수예요. 근데 여기서 수은의 밀도가 나왔어요. 이만큼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수은의 밀도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세요. 13.6 곱하기 자, 1000은 얼마? 10의 3승이죠.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 자, 정리를 해보면 13.6분의 1이 되고요. 이 10의 3승, 이 값을 분자로 올릴 거예요. 분자로 올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지수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죠. 그죠? 분자로 올리면 이 부호 바뀐다고 했어요. 그럼 얼마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그리고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어떻게 돼요? 역수되겠죠? 분자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모에서 분자로 아니면 분자에서 분모로 갈 때는 역수가 돼버린다고. 역수가. 네? 그러니까 단위도 역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빛의 적의 단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은의 빛의 적은 13.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네요. 2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15번은 일률. 자, 일률의 차원을 기본 차원인 MLT로 자,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이거는 13번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일률. 자, 똑같아요. 자, 일률인데 일률이 뭐라고요? 시간당 에너지라고 했죠? 시간당 에너지. 자, 그럼 이 단위가 뭐냐? 일률의 단위가 뭐예요? 줄 퍼 세크입니다. 똑같아요. 아까 했었죠? 13번에서 했었잖아요. 동력이랑. 똑같아요. 동력이랑. 일률. 시간당 에너지 즉 줄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줄이라고 하는 거는 뉴턴 곱하기 미터였고요.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중력 단위. 이 중력 단위를 절대 단위로 바꾸면 얼마 된다고 했어요? 자, 뉴턴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대입한다고 했어요. 그죠?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세크분의 미터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결국 남아있는 거는 킬로그램 곱하기 제곱미터 퍼 세크의 세제곱이 남는 거죠. 이렇게. 그죠? 마찬가지로 차원으로 이제 바꿔주면 킬로그램은 질량이니까 m 됐고요. 미터는 길이니까 l의 제곱, 세크는 시간이니까 t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률이나 뭐 동력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13번 문항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답이 있고요. 다음 16번 문제. 밑면이 8m 곱하기 3m, 깊이가 4m인 철제 상자가 물 위에 떠 있다. 상자의 무게를 196kN이라고 할 때 이 상자는 물속 몇 미터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가? 자, 이거는 압력에 이제 대한 문제인데, 자 보실게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부력도 배울 거예요. 그때 부력 가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먼저 압력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할 건데, 압력. 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비중량에다가 자, 높이를 곱한 것도 압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압력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입니다. 무게입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압력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단위 면적. 자, 면적이 얼마예요? 지금 면적. 밑면이 8m 곱하기 3m라고 했죠. 그럼 얼마? 8m 곱하기 3m. 이게 면적이에요, 면적. 자, 얼마만큼 힘이 가해진다고요? 196kN. 무게가 196kN이래, 상자의 무게가. 그러면 196kN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키로가 10의 3승이니까. 그쵸? 킬로뉴턴을 뉴턴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압력은 얼마냐? 대략 8166.67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압력이에요, 압력. 근데 문제에서 뭐를 구했냐? 이 상자를 물 위에 놓았을 때 얼마만큼의 깊이만큼 들어가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들어가냐? 자, 여기 있죠? 압력 P는 얼마라고요? 감마 H라고요. 이 식에 의해서 H는 감마분의 P가 되는 겁니다. 그죠? H는 감마분의 P가 돼요. 자, 대입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어디라고요? 물속이었죠, 물속. 물속이니까 바로 이거는 뭐야? 이 감마는 바로 물의 비중량이 되는 거죠. 그죠?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 자, 물의 비중량이 얼마라고요? 바로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받는 압력은 8,166.67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자, 물속에 들어가는 깊이는 대략적으로 0.83m만큼 들어갑니다. 83cm만큼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압력을 이용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깊이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단위와 차원에 대한 문제 총 16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